네, 반갑습니다. 피지컬 AI에 필요한 GPU 클라우드 조건이라는 주제로 오늘 피지컬 AI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게 된 베슬 AI 전지환이라고 합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저 조금 더 컴팩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팀과 제 소개 가볍게 하고 시작할게요. 저희 베슬 AI는 이제 Fluid Compute Cloud for AI Teams, 말 그대로 AI 팀을 위해서 이 컴퓨팅 자원을 유동적으로 공급하는 클라우드를 만들고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 분들이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혹은 이제 애저 같은 다양한 이제 클라우드 업체에서 고성능의 AI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대규모 글로벌 스케일의 AI 인프라들을 구성해온 팀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현대자동차, LG 넥슨, KT, 한화생명 등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들과 업스테이지, 스캐터렉 같은 이제 프론티어 모델들을 개발하는 팀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올해 엔비디아 GTC 이제 키노트를 이제 현장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고, 혹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후원을 하는 인셉션 파트너 스타트업이라는 곳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올해 익스비터로 이제 참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키노트 영상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capture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스왕의 키노트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제 각종 이제 건설 로봇들을 딱 보여주면서 젠슨 황이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The next phase of computing is physical AI. The next great demand driver for compute. 말 그대로 이 physical AI, 물리적 AI가 이 컴퓨팅 자원의 가장 거대한 수요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이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에이전틱 AI니 피지컬 AI니 되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 피지컬 AI가 특히 또 클라우드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지금 거의 매 발표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피지컬 AI가 일반적인 이제 디지털 세상의 랭귀지 모델이나 혹은 비전 랭귀지 모델 대비 어떤 것이 다른지,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GTC에서 3 Computer Solution 혹은 3 Computer Loop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클라우드와 시뮬레이션과 실제 로봇이 배포된 환경, 이 세 개의 환경 사이에서 어떤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고 어떤 특성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베슬 AI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가볍게 소개해드리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지컬 AI,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 가볍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이제 디지털 세상의 모달리티뿐만 아니라 이제 액션, 말 그대로 이제 로봇이 하는 동작까지 포함된 이제 모델을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부릅니다. 이런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이제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로봇 하드웨어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마다 다 다르고, 그 로봇들이 풀어야 되는 태스크가, 어떤 태스크는 물건을 싣는 태스크, 어떤 태스크는 빨래를 개기도 하고, 어떤 태스크는 산업 현장에서 나사를 조립하기도 하고, 다양한 태스크가 있죠. 이렇게 로봇 하드웨어와 태스크라는 두 가지의 축의 중소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는 일반적인 텍스트나 이미지와 달리 실질적으로 크롤링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원하는 태스크, 내가 사용할 하드웨어에 맞춰가지고 트레이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앞에서 이제 슈퍼 AI 소개해 준 것처럼 시뮬레이션의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실제 환경에서는 그 데이터의 생성이 병목이 있습니다. 어떤 병목이냐면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이 병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을 저희가 무한히 이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한번 생성할 때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기반의 학습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환경이랑 실제 물리적 환경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뮬레이션도 이 현실 세계에서의 각종 마찰이라든지 혹은 중력의 차이라든지 혹은 전체적인 이제 월드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 모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된 모델이 시뮬레이션만 가지고 학습하는 환경은 실제 상황과 오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Sim to Real Gap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GTC에서 이제 아마존을 만났을 때 한 가지 사례 먼저 소개해드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물류라는 이제 세상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 아마존의 물류센터에 로봇이 약 100만 대 정도가 있다고 해요. 이 로봇 100만 대가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물류의 정리라든지 혹은 상하차 이런 작업들을 대신함으로써 이 올해 초에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연 40억 달러, 약 6조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이 주문을 처리하는 시간을 25% 가까이 단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큰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 아마존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 얼마나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했냐. 참고로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그 택배 물건, 하나의 아이템당 약 170만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존 어떻게 생성을 했냐? 일단은 이 물건 하나하나의 모습을 이제 4K 카메라로 촬영을 해요. 약 30장 정도를 촬영합니다. 이 30장 촬영한 사진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 이제 사진들을 이제 추가로 제너레이터 혹은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물건 하나당 약 170만 장에 가까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마존이 취급하는 물건이 약 4,50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그 중에 약 330만 개 물건에 대해서 이 모든 과정을 반복을 하면은 이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한다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쌓이겠죠. 이런 데이터는 실제 촬영 혹은 실제 인간의 일만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규모고, 그렇기 때문에 합성 데이터 없이는 절대로 이 피지컬 AI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충분한 스케일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디지털 AI에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보통 성공률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한 95% 정도, 그러니까 한 20번 중에 한 19번 정도 성공하고 한 번 정도 실패하면은 이 정도는 쓸만한 거 아니야? 라는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가 피지컬 AI 그 물리적 환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단순히 나사를 조립하는 태스크만 해도 나사 하나 조립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번의 공정에서 뭐 7, 8번, 많게는 수십 번까지 조립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나사를 조립하는 과정 8번이 한 번에 90% 확률로 성공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 태스크가 성공할 확률은 이론상 66%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8번 전부 다 성공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66%라는 얘기는 100번 시도하면은 그 중에 3분의 1은 라인이 멈춘다는 얘기예요. 사실 말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패치를 하려고 해도 이 로봇의 그런 수리나 패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로봇의 모델을 실제 이제 환경에서 디플로이하는 이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테스트 환경에서 이제 문제를 개선해서 실제로 배포했을 때 그 배포가 아까 얘기했던 실제 환경과 시뮬레이션 환경 대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 다양한 요소들이 이 피지컬 AI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로막는 그런 이제 장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아마존 쪽의 그 담당자분을 제가 만나봤는데 에어컨 온도가 1도 줄어드는데 로봇 전체가 나가가지고 아예 사람들이 긴급 투입됐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차이가 무엇이냐? 일반적인 제너럴 AI 혹은 디지털 AI 세상과 피지컬 AI의 가장 큰 차이는 이 피드백 루프 과정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는 특성을 저희가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대한 랭귀지 모델, 여러분도 많이 쓰는 뭐 GPT라든지 클로든지 이런 모델이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배포되지 않죠. 뭐 많아봤자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사람이 배포가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습과 연구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비교적 이 피드백의 루프가 굉장히 깁니다. 한 번 배포를 하고 그 배포된 걸 바탕으로 유저의 피드백을 수집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정제해서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과정이 뭐 짧게는 뭐 수일, 길게는 뭐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이 피지컬 AI는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먼저 데이터를 생성을 했다가 그거를 클라우드로 학습을 시키고 클라우드 학습된 거를 다시 엣지 모델에 배포하고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정도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클라우드와 시뮬레이션 엣지로 가는 과정에서 이 각 단계마다 그럼 어떤 GPU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에 보면은 뒤에 이제 3 컴퓨터 루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엔비디아 이제 전선왕 이제 3 컴퓨터 솔루션이라고 불렀는데 이 왜 3 컴퓨터라 부르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클라우드와 시뮬레이션과 엣지가 완전히 다른 컴퓨팅 환경을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은 이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이제 RTX라는 이제 엔비디아 기준으로 RTX라는 이제 GPU를 사용하는데요. 이 GPU의 특성은 이제 비교적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실제 이제 시각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의 물리 솔버를 수백 대 혹은 수천 대 버스트하게 사용해서 이제 빠르게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필요한 GPU의 특성이고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로 실제 월드 모델 혹은 이제 VLA 모델을 학습을 할 때는 소위 말하는 굉장히 비싸고 성능이 높은 하이엔드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합성 데이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아마존에서 하나의 태스크당 170만 장이라고 했고 그것을 뭐 수십 개의 수백만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실행한다고 하면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겠죠. 그런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내 모델, 내 로봇을 개선할 수 있는 그 트레이닝 클러스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디플로이먼트. 사실 로봇 하나가 움직이는데 뭐 디플로이 로봇을 한번 손으로 짚는데 이게 GPU 비용 계산을 해봤더니 한 3,000원 들어. 이러면은 사실은 로봇을 쓰는 것보다 그냥 사람을 쓰겠죠. 로봇은 또 굉장히 저전력, 저비용의 엣지 GPU 혹은 엣지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로봇이 디플로이되는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물리센터라든지 그런 환경에 가까이 있는 저전력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24/7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단계가 완전히 다른 컴퓨팅 환경을 완전히 다른 페이스의 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적인 디지털 AI 대비 피지컬 AI 요구되는 GPU의 리퀘어먼트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sim to real 갭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뮬레이션 성공은 절대로 현장의 동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온도나 조명이나 진동, 소재 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드백 루프가 훨씬 빨라야 돼요. 내가 로봇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뭔가 물건을 짚다가 떨어뜨렸는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3일, 4일 걸린다. 이것은 사실 프로젝트를 실제로 환경에 배포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훨씬 더 빠른 피드백 루프, 마지막으로는 시뮬레이션 정확도를 보정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이 갭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GTC에서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팀들과 조금 소통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이런 스택들을 소개를 하면은 먼저 이제 GPU 기반으로 소위 말하는 강화학습을 진행하는 아이작 랩과 그 강화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는 아이작 심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합성 모션을 실제로 생성한 예를 들어서 뭐 손으로 물건을 씹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실제로 생성하는 그루트 드림스 마지막으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최대한 실제 환경과 비슷한 물리적 특성을 그 딥러닝 기반으로 모방을 하는 코스모스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스택인데요.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이작 심 팀의 이제 디렉터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사실 이 환경을 구축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피지컬 AI 강연을 들어보셨거나 실습을 해보셨거나 실제 환경을 구축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단계마다 서로 다른 하드웨어 리퀘어먼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들의 그 성능이라든지 혹은 버전, 뭐 그 미들웨어 디펜던스 같은 걸 맞추기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고 이것이 또 이제 엔비디아 스택의 그런 쿠다나 드라이버, 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버전 이런 조합들이 모두 다 맞춰져야 되고 이게 깨졌을 때 이걸 맞추는 데만 몇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아이작 랩 팀조차도 내부의 퍼스트 파티조차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추고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뭐 최근에 나온 이제 오픈클러나 그런 이제 그 에이전틱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가지고 그 직접 환경을 세팅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보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를 위한 컴퓨팅에서는 무엇보다 표준화되어 있고 이 환경의 재현성이 높은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환경 재현성이 갖춰져 나왔을 때 연구원들이 한 번 루프를 돌릴 때마다 세팅하는데 몇 시간 며칠이 걸리면은 이 작업이 되지 않아요. 이 루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루프에 대한 병목을 해소해야 되는데 내가 이 루프를 돌리는 병목이 사람이야. 환경 세팅하는 시간이야. 이러면 일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이휠 한 바퀴당 굉장히 많은 GPU 시간과 굉장히 많은 연구원들의 이제 노력이 발생하고 이런 오류나 혹은 오류로 인해서 내가 생성을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물건을 줍는 태스크를 훈련을 하는데 그 뭔가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물건이 뭐 리모컨이 아니라 뭐 쿠션이야. 아니면은 내가 쓰려는 하드웨어가 뭔가 다른 이제 하드웨어가 시뮬레이션 반영했어. 그러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 세팅에만 몇 주 걸리는 태스크여서 이 실수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이휠에서는 결국에는 저희는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의 컴퓨트 솔루션, 시뮬레이션과 클라우드와 엣지 환경에서의 GPU를 빠르고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원 역량과 그 다음에 그 확보된 자원을 바탕으로 각자의 태스크에 필요한 그 연구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굉장히 재현 가능하게 빠르게 구축하는 이것이 이 피지컬 AI 세상에서의 컴퓨팅 클라우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 저희가 그러면은 이 그 피지컬 AI의 GPU 클라우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가볍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플루이드 컴퓨팅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피지컬 AI에서 필요한 이 컴퓨팅 파워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환경에서 필요한 GPU가 다르고 그 GPU를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 센터나 혹은 클라우드가 다르고 그 클라우드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맞추고 있으면
이 일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접근, 플루이드 컴퓨팅은 이 멀티 데이터 센터, 멀티 디스 환경 혹은 심지어는 데이터 센터 환경과 고객의 온프렘 환경까지 결합을 해서 하나의 거대한 컴퓨팅 플루이드 풀을 구축을 해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컴퓨팅 자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베슬 AI의 핵심 전략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과 학습과 추론 과정을 가속화해서 병목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연구하시는 분들, 실제로 이제 학습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팀 입장에서 일관적으로 그런 시뮬레이션과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 오버헤드를 감소하는 게 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은 이 전체적인 루프의 병목을 해소하고 최대한 내가 그 반복적인 이제 실험과 아이터레이션을 빨리 돌리는 핵심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랜딩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그 Pick Your GPU and Start Buil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대기 없이 저희가 RTX 레벨의 시뮬레이션 필요한 소위 말하는 가성비 GPU부터 소위 말하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블랙벨 혹은 루빈 GPU까지 멀티 클라우드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클라우드가 지금 그냥 꽉 차가지고 컴퓨팅 자원을 가져올 수 없을 때 그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다른 리전으로 라우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연구자들 입장에서 그 컴퓨팅 자원을 가져오는 그 이제 그 오버헤드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벤더 락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클라우드 자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마존이랑 따로 얘기하고 GCP랑 따로 얘기하고 뭐 이런 여러 클라우드랑 당연히 따로 얘기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벤더 락인 이슈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달 혹은 구매 과정에서의 병목이 생기겠어. 이런 락인이나 병목 문제 없이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GPU를 자동으로 선택을 하고 이것을 이제 분단위로 과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실제로 이제 피지컬 AI를 연구하시는 팀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명령 한 줄 만에 바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게 그렇다면 결국에는 멀티 클라우드를 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이면은 소위 말하는 데이터가 여러 클라우드를 오고 감으로 생기는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없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OC2 이제 타입 2와 ISO 27001이라고 하는 그 글로벌 이제 환경에서의 엔터프라이즈 수준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 보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자유로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의 그 베슬 클라우드의 피지컬 AI 스택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맨 아래는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이 사용하게 될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존일 수도 있고 GCP일 수도 있고 혹은 네오 클라우드 혹은 온프렘 환경일 수도 있겠죠. 그런 환경을 저희 위에 베슬 클라우드라는 걸 통해서 하나로 통합하셔서 이용하시는 것이 저희가 제안드리는 피지컬 AI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플루이드 컴퓨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쪽에 이제 스케줄 레이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었든 혹은 합성화 뒤에서 생성이 되었든 혹은 실제로 학습이나 배포가 되었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잡들을 자동으로 구성하고 배포할 수 있는 스택을 구성을 해두었고요. 그 위에서 실질적으로 피지컬 AI 팀들이 활용하는 아이작심이라든지 혹은 코스모스 모델의 구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레임워크를 쉽게 실행하시고 디펜던시나 혹은 오버헤드 없이 최종적으로 피지컬 AI에 원하는 태스크들을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올라가는 것을 저희의 피지컬 AI 스택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또 요즘에 이제 그 클로드 코드, 뭐 오픈클로, 뭐 코덱스 이런 에이전틱 AI의 시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 입장에서 하나하나 콘솔을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CLI SDK 혹은 이제 클로드 코드 같은 이제 에이전트와 직접 연동을 해서 이제 사람은 내가 지금 물건을 주는 태스크를 수행하고 싶은데 몇백만 개의 데이터를 생성해가지고 트레이닝 돌려서 정확도를 파악해줘 같은 이제 구체적인 명령만 내렸을 때 자동으로 거기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명령으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실제 워크로드를 수행해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최종적으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가 만나는 형태의 컴퓨팅을 저희는 이 피지컬 AI 스택의 핵심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하겠지만 이런 클러스터들을 통합할 수 있는 대시보드라든지 혹은 아까 얘기했던 컴퓨터와 스토리지를 분리해서 내가 그 중간에 다른 데이터 센터 혹은 다른 클라우드의 컴퓨팅 자원을 쓰더라도 이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저희가 네이티브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중간중간 그 슬라이드를 찍으시다가 뭔가 놓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볍게 하나의 슬라이드로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지컬 AI는 물론 데이터 중요하고 태스크 중요하고 로봇 중요합니다만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 입장에서는 이 지속 가능하고 빠른 피드백 루프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드백 루프는 굉장히 많은 환경에서 지원됩니다. 컴퓨팅 자원 자체를 선택할 때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 컴퓨팅 자원 위에서 내가 원하는 시뮬레이션 환경, 트레이닝 환경, 배포 환경을 구축할 때 발생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자원을 가져오는 그 자체가 병목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조금 더 큰 규모의 학습을 돌려보신 분들이라면은 요즘에 소위 말하는 이제 블랙웰이나 혹은 하퍼 같은 이제 좋은 비싼 GPU 자원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지금 병목이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말 그대로 이 수요 공급이 거의 재난 수준인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병목들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서 이 피드백 루프를 빠르게 돌리면 돌릴수록 이 피지컬 AI의 그 빠른 알터레이션의 생명인 이 특성상 경쟁력이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루프를 타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는 개발 단계마다 필요한 인프라의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과 학습과 배포를 하나의 팀이 하나하나 이 GPU 공급 업체들 혹은 직접 온프렘 구축을 해가면서 찾아다니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플루이드 컴퓨팅, 베슬 AI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이런 이기종의 인프라를 쉽게 통합하고 대기업 바로 GPU를 사용하고 그다음 벤더 락인 없이 원하는 클라우드 원하는 환경에서 GPU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시에 내가 원하는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서 피지컬 AI 모델을 최대한 빠르고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이 피지컬 AI 팀들의 핵심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